중국에서 만약 일일 전쟁이 난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라는 칼럼들이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가 다시 한번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에서는 만약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냐? 일본은 이미 선진국인데 뭘 갖다 한국이랑 비교하냐? 당연히 일본이 이긴다. 역사적으로 한국이 일본을 이겨본 적이 있냐? 일본이 이길 거다. 이와 같은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일본이 정말 한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기 힘들지도 모른다. 아직도 일본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현 상황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더 이상 봉건시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 전쟁이 벌어진다면 멍하니 앉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 북한, 한국은 절대 일본의 군국주의를 잊을 수 없다.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고 심지어 중국을 능가할 때도 있다. 한국 남자들 다 군대 가는 거 모르냐? 일본은 미국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은 자율적인 국방부가 있다. 두 나라가 진짜 전쟁을 한다면 일본은 패배할 확률이 높다. 한국인들은 민족의식이 강한 반면 일본은 현재 초식남을 넘어 절식남 수준에 달하는 등 한국 군사력이 더 낮다. 얼마 전 많은 유튜버들이 일본이 독도를 도발한다면 한국은 현무미사일을 사용해서 일본 전역을 불사를 것이고 일본이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현무미사일이 없어도 일본은 군사적으로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현 군사력과 전투력만 가지고도 일본은 무너질 것이다. 아마 2차 세계대전 당시 잘 나갔던 일본을 떠올린다면 한국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을 비교해봐도 일본의 군사력이 예전 같지 않다. 육군을 실제로 보면 일본은 한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육상 자위대는 3에서 6개월도 안 돼 한국 육군에게 전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위대는 수륙이동단과 몇 개의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냉전형 지상군에 불과하며 한국으로 상륙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규 전력조차 없다. 공군 상황을 보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보유수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F-15와 같은 핵심 전투기의 경우 일본의 F-15J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으로 심각하게 노화되어 오랫동안 업그레이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 공군은 F-15K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세대 항공기 KF-21을 자체 개발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유로 더 이상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해상자위대는 현역 군함이 한국보다 많고 총 톤수가 높다는 점에서 일본 해군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본 전함은 대공대잠 방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유 중인 함정이 계속 노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 측면에서 한국 해군보다 강하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귀신도 때려잡는 막강한 해병대가 존재하고 일본에는 해병대와 같은 강력한 부대가 없습니다. 최단 지점인 대한해협은 한국에서 41km에 불과하며 한국군이 상륙하게 된다면 일본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인다면 한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한일 간 전쟁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전쟁은 무기가 다가 아닙니다. 버튼 하나를 누른다고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무기가 발달했어도 결국 깃발을 꽂는 쪽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장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일본 국민 정서와 군대가 아닌 캠프 수준의 자위대 등을 고려했을 때 전투 경험의 유무가 중요할 것입니다. 해외 파병 사례로도 일본은 전투병력 파병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월남전 외에도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일 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일본이 무대포로 덤빈다면 일본 역시 국가체제가 붕괴할 수 있는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 점은 굳이 한국에서 20년 근무했다 는 주한미국 사령관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5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 공군 소속 B-1B 폭격기도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와 함께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한국군 독자적인 군사력과 미군의 전략적 타격력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대북 억제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기념행사에 처음 등장한 현무 -5는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 TEL 위에 원통형 발사관 캐니스터를 얹은 형태였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이 전면을 바라본 채로 타이어만을 돌려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 기동 능력을 선보였다. 현무 -5는 탄두중량 AT, 총중량 36T에 달하는 초고중량 초고위력 탄도미사일이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개됐던 현무 -4의 탄두중량 2T보다 더 무겁다. 미사일을 수백 km 떨어진 곳까지 쏘아 올리는 추진체 추력도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강하며 발사 차량이 강한 화염과 가스 등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 현무 -5와 같은 고중량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발사 차량의 원통형 발사관에서 미사일이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 공중에 떠오르면 엔진이 점화하는 콜드런치 방식을 쓴다. 현무 -5도 콜드론치로 미사일을 사출한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한다. 현무 -4는 북한 내륙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하시설을 관통, 무력화하는 벙커버스터 역할을 맡고 있는데 현무 -5는 현무 -4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지닌 무기로서 화강암 지대 수백 m. 깊은 곳에 있는 북한 전쟁지도부 등이 은신해 있는 핵심 지하시설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무 -5는 탄도 중량을 줄이면 실제 사거리는 한반도 일대를 벗어날 전망이다. 탄도미사일의 탄도 중량과 비행거리는 반비례한다. 과거 사담 후세인 시절에 이라크도 스커드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해 탄도 중량을 줄인 적이 있다. 현무 -5도 탄도 중량을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수준인 원티 안팎까지 줄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사거리 3,500km 수준의 비행 능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현무는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명칭이다. 현무 -1은 퇴역했고 현무 2ABC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3ABC는 순항미사일이다. 현무 -4는 현무 -2를 개량한 탄도미사일이다. 현무 4에서 1은 지하시설 파괴가 가능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4에서 2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에서 4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공군 전략 폭격기 B-1B 랜서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이날 등장한 B-1B는 미 텍사스주 다이스 공군기지에서 공중급유를 받으며 날아왔다. 최대 12,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B-1B는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상징하는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핵무기는 운용하지 못하지만 최대 57T에 달하는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 2T, 나 B-52, 31T 등 다른 미군 전략 폭격기보다 월등한 무장량을 갖췄다. 기념행사에는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전력이 대거 등장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일반에 공개된 장거리 지대 공유도 미사일 LSAM은 올해도 모습을 드러냈다.
LSAM은 고도 40km 이상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로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공군 F-15K 전투기에 탑재되어 운용 중인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모습을 드러냈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C-330 공중급유기, P-8A 해상 초계기 등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도중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했다. 민항기인 보잉 737을 해상 초계기로 개조한 P-8A는 시속 9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적 잠수함을 찾아내 공격하는 잠수함 킬러다. 국산 KF-21 전투기도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채 비행했다. 무인 장비도 모습을 드러냈다. 네 발로 이동하는 대테러 작전용 다족보행 로봇이 기념행사에 등장해 경쾌한 발걸음을 선보였다. 시속 4km 이상 속도로 움직이며 20cm 높이의 계단 등 수직 장애물도 오를 수 있는 이 로봇은 테러 발생 시 장병 대신 현장에 투입돼 적의 위협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현재 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전방 한 개 사단의 로봇을 시범 배치해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이외에도 K2 소총을 장착한 소형 드론과 다목적 무인 차량, 무인기뢰 탐색기, 무인 수상정 등도 공개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마무리한 뒤 오후 4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호국영웅 카퍼레이드, 국군 위장대와 전통악대의 합동공연, 전투기 20대가 광화문 상공을 비행하면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시작됐다. 2. 드론 수십 대가 동시타격, 피해 극대화 방어체계 무력화. 무인이동체 자율군집 제어 전문기업 파블로 항공은 26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한 드론 전시회 DSK2025 드론쇼 코리아에서 차세대 국방 드론 기술을 소개했다. 최근 전쟁 패러다임이 소형 소모성 드론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파블로 항공은 군집 드론 전투체계를 주제로 감시정찰 및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군집 드론 기술을 선보였다. 유동일 파블로 항공 최고기술 책임자 CTO는 경량 탄두를 분산 탑재하고 다수의 군집 드론을 활용한 동시 일제 공격 방식을 적용해 기존 소형 드론의 운용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동시 일제 공격 방식은 다수의 드론이 동시 혹은 시차 공격을 수행하는 전략적 개념이다.